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일 후인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시군 구의원, 시도 교육감을 지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6일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과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 또 주목받고 있는 출마 예정자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 1일에 제8회 전국 지방선거가 또 진행이 되죠. 한 80일 정도 남은 건데 선거구 획정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짚어주시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진행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이제 선거구 획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안동시면 안동시의 기초의원 경우에도 어느 동을 한 그 구역 또 이렇게 나누어 가는 거고, 또 도의회 같은 경우는 도의원의 경우에도 한 지역 안에서 어느 지역을 한 구로 한 선거구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선거구 획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구 획정이 현재 시점까지는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 원래는 벌써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 지방선거 대비해서 예비 후보 등록일이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이제 대구시장 그리고 예비 후보, 그리고 구의원이 한 4명 정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경북의 경우는 이제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에 이제 1명 예비 후보가 등록했고, 기초단체장 10명 그리고 기초의원 한 20여 명 정도만 등록을 했는 상태거든요. 이제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인데다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교적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고, 대부분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등록조차도 안 했다.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2월 18일이 예비 후보 등록일인데 대통령 선거가 어제였잖아요. 3월 9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급하니까 지방선거에는 그야말로 관심이 아예 없는 거고 뒷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실제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선거는 일단 당분 홀딩하자. 대선이 급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명령 아닌 명령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자기 움직이지 마라. 본인 선거하지 마라. 라고 해서 거의 뭐 엄명을 내려놓다시피 했습니다.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지방선거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이니까 뭐 예비 등록 자체를 거의 뭐 선거구 획정도 안 됐지만은 거의 못 움직여 왔죠. 좀 강력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이제 3월 9일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는 이제 접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대선도 이제 끝났고 선거구 획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등록을 미루는 상황도 발생을 했다고요. 미룰 수밖에 없죠. 이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느 도의원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역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 모르니까 미리 선거운동을 해봐야 자칫하면은 그 선거구가 획정 단계에서 A동이 저쪽 그 선거를 넘어갈 수도 있고 저쪽 동네가 이쪽 그 선거구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컷 미리 운동해봐야 뭐 의미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무산이 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등록을 하지도 않고 아예 미뤄오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가장 뭐 이렇게 이제 좀 미디어에 좀 이렇게 많이 노출돼서 움직이는 분, 우리 이제 대구 경북을 놓고 보면 이제 영천의 한 분의 사례를 좀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경상북도 도의원이죠. 이제 박영환 의원, 박영환은 이제 현 도의회 의원입니다. 의원인데 영천시장에 이제 출마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이미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현재 영천시장 이제 무소속인데요. 이번은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뭐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 거의 뭐 원팀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영천시장 선거에 본인이 나가서 당선되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이제 영천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한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네. 그리고 이제 경북 소방안전 체험관을 영천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영천 경찰서는 이제 시내로 신축 이전을 좀 하는 공약도 이제 내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은 이번에 대략의 프로필은 그래요 보니까. 네. 박영환 도의원은 이제 영천 영동고와 이제 학부 겸용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은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걸로 프로필이 예. 나오네요. 어쨌든 또 이 앞서서 영천시의회의 네. 3, 4대 의원도 역임을 했고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부위원장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조금 빨리 네. 선거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왜냐 자치단체장이니까 그는 별도의 선거구가 획정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 분 움직인다 보면 되죠. 네. 그렇군요. 네, 또 경북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선거구 중에서도 군위군의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군위군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뭐 우리 그 대구공항,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관련해서 이제 맞물려가는 얘기인데.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제 군위와 의성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되면서 군위군을 대구 광역시로 편입을 시켜주는 조건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 진행이 되다가 경북도 의회에서도 이제 의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이제 되려면은 이제 그 국회도 법률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회에서 문턱을 못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부분 일단은 지금 이제 홀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편입됐다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이제 군위군은 경상북도 아닌 거죠. 아니고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기존에 8개 구군이 있었거든요. 뭐 수성구를 비롯해서. 네. 그다음 군은 달성군이 있었고, 그럼 여기에 하나 더 군위군이 들어가서 대구광역시는 9개 구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가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그것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원래 그대로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시가 군위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군위의 상황이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 예상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군위군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도의회의 정수가 60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명이 빠져나가고 그다음 인구를 비례했을 때 그 산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의회 의원이 1명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네. 그 1명을 어느 지역에서 빠지느냐. 굉장히 뭐 전에 우리 한 번 더 다뤘는데 어쨌든 군위군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현재 시점은 그래요.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편입돼 들어가는 지금 현재 시점은 무리다라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광역시가 아니고 경상북도 군위군 있는 상태에서의 군위군 의원 예. 의원들의 이제 지금 동향이 어떠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군위군 의원은 인구가 한 2만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위군 의회 전체 의원이 7명이다. 그 중에 1명은 비례대표고 이제 2개 선거구로 나눠집니다. 군위군이 가군, 나군에서 3명. 네. 이렇게 해서 비례 1명 포함해 7명의 의회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가 지역구의 세 분은 이미 이제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출마 의사를 밝혔죠. 이미 밝혔고, 나 선거구에 있던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는 2분, 심칠로 의원하고 이연백 의원 2분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분들은 나름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한 분만 이제 출마를 하는데 박수현 의원이 나 선거에 한 분만 출마를 하니까 네. 이 빈자리에 다른 분들이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다시 말해서 조금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제 선거 판가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 지역에서는 예. 그런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네, 군위군의 선거구 상황 짚어주셨는데요. 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중인데 벌써부터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다고요? 이거는요. 그 시간이 지나면 더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3월 9일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부분은 그야말로 당국간을 좀 홀딩해라. 네. 대선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몇 가지 나와요. 보면 이제
경상북도 선관위에 이제 적발이 되어서 이제 고발이 됐건 하는 사례가 이제 두세 건이 있는데 이미 영천에서 있었던 이제 이 사건은 이미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미 100만 이상의 이제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다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바로 공직선거법상 위반이죠. 위반이고 또 한 번은 이제 현직 이장. 현직 이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직 이장은 어쨌든 간에 돈이 많든 적든 소액이 좀 급여가 나가요. 나가요.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분이 활동을 해서 2월 중순경에 특정 정당의 이 찬조 유세, 유세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연설을 했다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안동과 관련된 것인데 C 모 씨가 지난해에 본인이 아는 이제 그 베개를 만드는 이제 업자로부터 이제 1,000세트 정도를 기증을 받아서 그 본인의 관내 단체에 이제 돌렸다는 거.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대구지구 안동지청에 이제 이미 이제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지켜져야 될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것들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간에 뭐 유권자 한 사람으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또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 이 부정행위는 없어져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안동시에서 있었던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였죠. 안동시 선거와 관련된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시민들과 당사자들이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나요? 이거 안동 부분은 제가 두 가지 큰 건이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안동시장 선거 관리 유언비어 관련해서 제가 조금 뒤에 얘기하고 먼저 얘기할 것은 여론조사 조작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일 날 지역 언론사 매일신문사에서 대구 경북의 12개 지역의 그 시장 군수 인지도 또는 뭐 적합도 이런 이제 여론조사를 소셜 데이터라고 하는 회사에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안동시장 후보자의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 지금 어쨌든 뭐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의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1, 2위를 했던 사람이 1위가 이제 권기창 안동대학 교수, 그리고 2위가 권영길 경상북도 건강보건국장 출신이신데 앞에 여론조사는 대부분 다가 권기창 교수가 1위로 나왔습니다. 다른 언론사가 했는. 근데 이 매일신문사 여론조사만 유독 2위가 1위보다 훨씬 많이 집계가 돼서 매일신문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 안동 시내에서 엄청나게 회자됐죠. 이건 뭐냐?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점에 나왔는 그 결과치를 인용해서 공표하거나 그다음에 언론이 보도하는 건 안 된다. 불가하다. 두 가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들어가서 지금 이 경과는 어떠냐면 그 업체에 그 안동을 포함한 네 개 지역이 많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제출하라 했더니 폐기되고 없는 겁니다. 증거가 없네요. 증거를 없애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거는 없앴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시내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관련 후보와 관련성도 이거는 그 유착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뭐 그까지 있겠냐마는 어쨌든 그런 그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곧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조사를 해서 나와서 이게 만약 사실이면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여론을 왜곡하고 통계를 왜곡하고 수치를 왜곡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이제 안동에 있어서의 이제 선거 관련된 이제 지금 굉장히 쟁점 중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 잠시 이제 하셨던 그 이제 유언비어 부분. 유언비어 부분이 이런 겁니다. 내용은 안동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그 이 권순엽 안동농협조합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기존에 먼저 움직였던
권용혁 경북도당 부위원장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또 그 안동시장 후보로 같이 움직여 오고 있는 현직 경북도의회 의원인 김대일 의원하고도 어느 정도 뭐 행보를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안동시장 후보 선거 관련 후보 동향이라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넣어서 그리고 김형동 그리고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김형동 의원하고도 뭐 자리를 했다 해서 이런 얘기까지를 뭐 그 얘기가 다 됐냐 이렇게 해서 이게 안동 시내 이제 뭐 많이 회자가 돼버린 거죠. 일종의 이제 이게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된 유언비어 사건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의 이제 정가에서는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권순엽 안동 농협조합장의 출마 부분은 전 국회의원인 김광림 전 국회의원의 작품이다. 뭐 이런저런 뭐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안동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 드린 이제 두 가지 건 아까 얘기했던 여론조사 왜곡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 방금 이 유언비어건 두 건입니다. 이런 유언비어건 보면은 실명이 완전히 거론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반응은 그렇죠. 네. 그렇죠. 첫째, 지금 거론되던 김형동 의원, 안동 예천 지역구 김형동 의원, 그리고 뭐 김대일 의원, 그리고 이제 권용혁 이제 경북도당 부위원장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좀 황당하다는 표현이죠. 그 김형동 의원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 이 안동시장 선거 관련된 동향 글을 받아봤다, 읽어봤다. 그런데 자기는 권용혁 그 경북도당 부위원장과 밥도 먹은 적이 없고, 그리고 권순엽 조합장, 이 당사자였던 권순엽 조합장하고는 한 번씩 본다. 왜 보느냐? 그거는 이제 조합장이시고 또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지역의 농협 정책이라든지 뭐 농민 관련해서 뭐 협의도 하고 뭐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 만난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가 터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이제 김영건 의원은 밝혔고, 그러면 제가 봐도 그래요. 국회의원 누구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지용빈 누구나 만나서 민원 수렴도 하고 말이죠. 뭐 그런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는데 본인은 이제 뭐 좀 황당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 권영혁 경북도당 부위원장의 경우에도 권순엽 조합장과 식사 자리를 한 적이 없다. 고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일이 없다. 식사 자리 하거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 어떻게 오고 가냐 이런 얘기고, 보기는 본인은 당연히 안동시장 후보자로 출마를 포기한 적이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밝히면서 이거는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퍼뜨린 유언비어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까지 강경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일 경북도 의원의 경우도 실명이 거론됐잖아요. 이제 그 유언비어에. 그리고 이제 김대일 도 의원도 전혀 뜬금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정말 기분 나쁘다. 안동 지역의 이 지역을, 이 시정을, 또 안동 지역의 어떤 정계를 이렇게 쉽게 보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예의가 아니다. 이건 정말 양아치 짓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반발을 했습니다. 뭐 본인 입장은 그럴 수 있겠죠. 모두 불쾌함을 다 드러냈네요. 네, 오늘 여러 현안들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주목해야 할 지역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선거 전에 시급하게 다뤄야 할 현안은 뭐가 있는지 덧붙여 주시죠. 먼저 어쨌든 그 3월 9일 대선이 이제 어쨌든 끝났잖아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공약들, 이제 어쨌든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고, 또 이제 그 이전부터 안동에 제시했던 공약이 있잖아요. 이제 뭐 백신 바이오 벨트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시장 또는 군수 또는 이제 시의원, 도의원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그러한 공약들이 현실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같이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 그것이 그야말로 지방선거의 목적이죠. 시장, 군수, 시의회, 도의회 의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지방선거의 목적이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과제라
그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